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극한으로 치닫는 의료대란에 상생의 지혜를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해 더 이상의 의료 공백은 없어야 한다며 의료 현장 정상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남몰래 견뎌야 하는 고독감과 책임감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 각계 지도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특강에 나섭니다. 오는 25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8월 20일까지 총 8차례 진행됩니다. TV와 인터넷은 기본이고 SNS, 모바일 등 급변하는 소통 환경 속에 쏟아지는 콘텐츠로 다양한 정보를 흡수하는 시대. 전법 포교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해 조계종 교육원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큰 울림을 전한 BTN 라디오 울림의 옥상 콘서트가 또 한 번 공감의 장을 열었습니다. 3년째 매주 화요일 오전 7시 청취자와 호흡해온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가 3주년을 맞아 연 야외 콘서트 현장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의사들의 공헌과 헌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려왔는지 우리는 잊지 않고 있지만 더 이상의 의료 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빠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의사들은 정부와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집단 휴업이라는 극한적인 방편은 생명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의료 현장을 빨리 정상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을 견지할 때 종교계와 국민들은 여러분의 진심을 믿고 존경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며 국민을 살리고 본연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정부도 의료계의 고충과 현실적인 권익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견뎌야 하는 고독감과 책임감 등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런 사회 리더들의 괴로움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선명상 특강에 나섭니다. 남동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공개된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2분 40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명상과 함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느껴봅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 때문에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 리더들을 위해 선명상 법문에 나섭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선명상에 대한 사부대중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개최하는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를 통해서입니다. 상의 기본적인 목적은 내가 고요히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내 마음을 고요히 해서 완전히 감정을 없애버리는 것을 업장소멸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해탈이라고 그랬죠.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 선명상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해 공감을 이끌어내는 선명상 아카데미는 6월 25일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총 8차례 펼쳐지는 특별한 법석은 8월 20일 마지막 강의로 마무리됩니다.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선명상을 실참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진우 스님뿐만 아니라 금강 스님, 해민 스님 등의 지도로 걷기 명상과 화두 명상, 호흡 명상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선명상 아카데미에 80% 이상 출석하고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수료증도 발급합니다. 선착순 200명 예정으로 온라인 구글 폼으로 신청자를 접수받는데 회비는 템플스테이비 별도 50만 원이며 조계종 스님은 50% 할인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는 삼독심을 버려야 되고 삼독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삼업 신구의 삼업 청정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연기에 맡겨버려야 돼. 선명상 아카데미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재능보시로 진행되며 회비로 조성된 수익금 전액은 천년을 세우다 불사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TV와 인터넷은 기본이고 SNS, 모바일 등 급변하는 소통 환경 속에 쏟아지는 콘텐츠로 다양한 정보를 흡수하는 시대. 전법 포교도 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해 조계종 교육원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열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포교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 박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문과 방송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가 쏟아지는 시대. 조계종 교육원이 콘텐츠 홍수 시대에 스님과 포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 미디어를 주제로 연수교육 통합법계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디어 바로 알기를 주제로 강의한 정재민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교수는 딥페이크, 로봇 기자 등 미디어 변화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현대인들이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항상 인간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기본적인 심리,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블 안에서 자기랑 생각이 같으면 맞는 거고 자기랑 생각이 반대되는 건 이건 가짜야, 안 믿어 라고 되는 세상이 바로 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기도 합니다. 정 교수는 스님들에게 우산이나 우비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비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늘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다른 답을 찾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정재민 교수는 대중이 어떤 미디어를 쓰고 있고 불신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포교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님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어차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시는 거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해서 더군다나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대중들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스님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불교의 전법과 수행에서 탈피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정재민 교수에게 이번 강의 우수 학생으로 꼽히기도 한 선희 스님은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녀노소 불자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불교 박람회나 그런 연등 축제 이런 부분이 젊은 사람한테 많이 어플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미디어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젊은 층뿐만 아니고 이 미디어의 발전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누구보다 또 필요하니까 노년층의 불교 신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부터 두 차례 진행된 통합법계 과정은 개인 간 네트워크, 미디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현대 사회에 맞는 승가상을 구현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지난 11일 예방에는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과 정호성 시민사회 3비서관을 비롯해 교육부장 도진 스님, 사회부장 계문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천태종의 3대 지표인 애국, 대중, 생활불교에 대해 설명하며 항상 국가를 위해 축원을 올리고 있으니 국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수석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겠다고 화답했으며 설법보전 등을 참배했습니다. 완도 장좌리 사지가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이어온 불교 사찰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11일 장좌리 사지 조사성과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번 시골 조사에서 건물지와 석축, 담장 등이 중복된 상태로 확인됐으며
출토된 유물 중 고려시대 기와 문양인 어골문과 격자문이 결합된 복합문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완도 법화사지에 이어 장좌리 사지의 불교 유적이 재조명되고 유적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발굴 조사가 진행돼 완도의 새로운 역사적, 학술적 자료가 축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완도 장좌리 사지는 중암사지로도 불리고 있으나 관련 문헌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지만 큰 울림을 전한 BTN 라디오 울림의 옥상 콘서트가 또 한 번 공감의 장을 열었습니다. 3년째 매주 화요일 오전 7시에 청취자와 호흡해온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가 3주년을 맞아 야외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박원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TN 라디오 울림 진행자와 청취자가 가까이서 호흡하며 진행하는 형식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BTN 옥상 콘서트가 지난 11일 다시 감동의 무대를 열었습니다.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 3주년을 맞아 애청자와 붓다외 회원 등 40여 명을 초청한 이번 콘서트는 지난달 첫 옥상 콘서트에 이어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BTN 라디오 울림의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드디어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가 3살이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10년, 20년 승승장구하는 그런 방송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이어온 진행자 양지원 씨는 청취자와 마주 앉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노래할 수 있는 첫 자리로 옥상음악회가 더욱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주고받고 즉석에서 사연을 받아 소개하며 청취자의 노래 솜씨도 들어보는 등 함께 만드는 콘서트로 2시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BTN 3주년 기념 특집 방송인데서 저희 청주에서 왔거든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평생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방송 청취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3주년 기념으로 옥상 음악회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그 라이브 음악과 또 너무 재밌는 이야기와 또 저희들 그 공감되는 또 기쁨이 있는 아주 즐거움이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개성 넘치는 출연자들의 재치 있는 입담과 노래 솜씨는 작지만 알찬 옥상 콘서트의 장점을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록 우리 변함없이 항상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게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 3주년 특집 옥상음악회는 울림 유튜브 채널과 울림 애플리케이션으로 오는 18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박원빈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와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성지순례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제2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월정사 법륜전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명상상담 평생교육원장 인경스님과 관련 학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념스님은 명상을 활용한 치유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월정사도 다음 달 6일 세계 대학생을 초청한 명상 출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3단계 걷기 명상에 의해 대만 불교의 성지순례, 오대산 성지순례길 걷기 명상과 실제, 요가 명상과 실제 등을 주제로 오대산을 통한 명상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정해당 지호 대강백 원적 1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보제로에서 방장 여산 정여대종사, 주지 정호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전 범어사 강주 정해당 지호 대강백 원적 1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추모제는 헌향과 헌다, 대중삼배, 종사영반, 주지스님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으며 문도를 대표해 대해스님은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끊임없는 수행정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972년 범어사에서 서감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정해당 지호 대강백은 1976년부터 제방선언에서 35안거를 성만하고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 범어사 강주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세수 77세, 범랍 54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계종 직할 포교원 부산 진여원이 제26회 진여 호국영령 위령제와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진여원은 어제 부산 북구 현충공원에서 조계종 전 포교원장 진여원 회주 해총스님과 진여원 남보타월 원장, 하승범 추진위원장 등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26회 진여 호국영령 위령제와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봉행하고 이어 보훈 자녀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남보타월 원장은 사부대중의 관심과 도움 속에 26년째 행사를 이어온 데 감사를 표하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모든 일체 중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진여원은 1997년 진여원 법당에서 호국영령과 군경 전몰장병 합동천도제를 봉행한 이후 2002년부터 지금의 부산 북구 화명 제3근린공원 내 추모비 건립을 완료하고 해마다 호국영령과 보훈가족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일붕종과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가 일붕 서경보 스님 탄신 110주년과 원적 28주년을 기념하는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의령 일붕사에서 열린 어제 추모법회에는 팔공총림 회주 의현대종사, 일붕문도중앙회 문장 해운스님, 상임고문 월인스님, 중앙회장 정림스님, 총재 동봉스님, 서병열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의현 스님은 우리 후학을 잊지 말고 청정수월도량에 강림해 용기와 지혜로 전법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감로법우를 내려주시옵소서라며 일붕존자를 추모했습니다. 문도회는 내장사 회주 대우 스님에게 일붕사상 선양과 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일붕평화대상을 시상하고 모범 불자들에게 일붕평화장을 수여했습니다.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6월 둘째 주 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단체인 미국 인쇄역사협회가 무구정경을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로 명시했습니다. 불교의 3대 화상으로부터 유래한 삼성산을 가톨릭 선교사의 유해 성지로 왜곡 안내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한중현이 삼성산의 결과 노출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6년 경주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최근 미국 인쇄역사협회의 인쇄연표에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로 기재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단체인 미국 인쇄역사협회가 무구정경을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로 명시함에 따라 세계 많은 교육 연구기관이 이를 수용, 교육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구정경을 현존하는 목판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등재할 것을 요청한 유우식 국제문화재전략센터 전문위원 겸 문화유산 회복재단 학술위원은 각종 연구 결과를 미국 인쇄역사협회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유 위원은 앞서 2022년엔 세계적 학술지 헤리티지에 남명천 화상송 증도가 공인보니 백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신체 요절보다 오래된 금속 활자임을 주장해 미국 학계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하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 불교의 3대 화상으로부터 유래한 삼성산을 가톨릭 선교사의 유해 성지로 왜곡 안내하고 있다고 법보신문에서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후 한중현이 삼성산 결과 노출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삼성산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주지 스님들은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산 중턱에 자리한 천년고찰 삼막사 주지 탐목 스님은 삼막사라는 절 명칭이 삼성산이란 이름과 의상스님, 윤필거사가 삼성산에 각각 1막, 2막, 3막 등 암자를 짓고 수도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불사 주지 향림스님은 고려 중기까지도 연불사를 비롯한 삼성산 주요 사찰들은 국가로부터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관련 키워드에 불교 역사 누락 혹은 왜곡은 없는지 점검하고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주함 주지 탐무스님도 잘못을 바로잡는 첫걸음은 잘못을 인정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한중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물을 자주 드시면서 수분 보충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